프로젝트 팀 발표를 맡은 신동훈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과 방향성을 간단히 소개하고 사용한 기술 스택과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아키텍처입니다. 프로젝트에 사용한 인프라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성과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활용한 주요 기술과 이를 통해 어떤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회고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점들과 프로젝트를 마친 후 느낀 점들을 정리하여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퉁하자로 구매가 어려운 상품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외 직구 상품처럼 개별 구매 시 부담이 큰 제품들을 여러 사용자가 함께 구매함으로써 비용은 낮추고 편의성은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취미, 식료품, 패션, 뷰티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제한 없이 다룰 수 있도록 설계해 사용자들이 필요한 상품을 자유롭게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협업입니다. 여러 번의 프로젝트 진행에서 느꼈던 건 개발 과정에서 팀원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소통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용한 기술 스택 및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아키텍처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인프라 아키텍처를 나타낸 구성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성, 확장성, 모니터링까지 고려한 인프라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님과 협업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잡았던 목표는 무중단 배포였습니다. 코드를 디플로이 브랜치에 머지하면 GitHub 액션스가 자동으로 실행돼 도커 파일 기반으로 이미지를 빌드하고 EC2에 배포합니다. GitHub 시크릿을 통해 AWS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가져오며 HA 프록시를 활용해 무중단 배포가 가능하게 구성했습니다. 스프링 부트 액추레이터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와 매트릭 정보를 노출하고 HA 프록시가 상태 확인 요청을 프록시 처리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 매트릭을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그래파나에서 시각화하여 시스템 상태를 대시보드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덕분에 서비스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보안 강화를 위해 서브넷을 분리해 구성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프라이빗 IP를 통해 같은 서브넷 내에 위치한 MySQL과 엘라스틱서치 컨테이너에 직접 접근하며 외부 노출 없이 내부망 통신만 허용해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엘라스틱서치에 저장된 데이터는 키바나를 통해 시각화하고 검색 및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레디스와 S3의 접근 방식입니다. 레디스는 도커 내에서 공통 네트워크로 묶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컨테이너에 직접 접근하며 서로 다른 컨테이너 간에도 내부 통신으로 빠르게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EC2 인스턴스는 IAM 역할 기반 인증을 통해 아마존 S3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파일 저장 및 로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인증키 없이도 효율적이고 안전한 리소스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성과입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는 검색입니다. 상품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지는 사용자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검색 기능의 품질 향상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DB의 like 쿼리를 활용해 검색 기능을 구현했지만 이 방식은 인덱스를 타지 않아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자동 완성이나 오타 대응 같은 확장 기능도 구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엘라스틱 서치 기반 검색을 도입했습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의 의미를 파악하고 검색어와 가장 관련성 높은 결과를 상단에 노출할 수 있어 훨씬 더 정교한 검색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like 방식은 단순 문자 포함 여부만으로 검색 결과를 반환하기 때문에 아이폰과 관련 없는 상품도 함께 노출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스크롤과 클릭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엘라스틱 서치는 렐레번스 스코어를 기반으로 검색어와 문서의 연관도를 계산하여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상단에 배치할 수 있고 형태소 분석과 정렬 기준 설정을 통해 검색 경험을 유연하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이점 외에도 실제 트래픽이 많아졌을 때의 성능은 어떨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에도 엘라스틱 서치는 기존 방식보다 빠른 응답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도입이 실제로 효율적인 선택일까? 직접 비교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라이 쿼리 기반 검색의 부하 테스트 결과입니다. 총 20만 건 요청 중 일부 실패 응답이 발생했고, 평균 응답 시간은 약 36ms, 최대 응답 시간은 무려 30초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전송량이 많아 네트워크 부하도 컸고, 실시간 검색 환경에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엘라스틱 서치 기반으로 테스트한 결과 모든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고, 평균 응답 시간은 약 25ms로 개선되었습니다. 최대 응답 시간도 150ms 수준으로 안정적이었으며, 데이터 전송량도 줄어들어 전체 시스템 부하 역시 낮아졌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표로 정리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요청 수는 동일했지만 쿼리 기반 방식에서는 실패 응답이 발생한 반면 엘라스틱 서치는 100% 성공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응답 속도와 최대 응답 시간, 데이터 수신량, 초당 처리량, 모든 지표에서 엘라스틱 서치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초당 처리량은 약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네트워크 효율성도 우수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 경험을 바탕으로 엘라스틱 서치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검색 정확도와 사용자 경험, 시스템 효율성까지 개선할 수 있는 확실한 해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단순히 500 에러만 전달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안 와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고, 백엔드에서도 원인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명확한 예외 메시지와 구조적인 처리 방식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에러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에러 코드를 도메인별로 분리하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에러 코드 인터페이스를 공통으로 구현해 일관된 형식을 유지하고 공동구매, 상품 등 도메인별로 각각의 에러 코드를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프론트엔드에서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디버깅 속도와 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음은 실제 예외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비즈니스 로직에서는 정의된 에러 코드로 한 줄만 작성하면 예외가 명확하게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기존처럼 new runtime exception처럼 의미 없는 문구를 쓰는 대신 도메인과 메시지가 명확한 커스텀 예외를 사용함으로써 코드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이 개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한 예외는 일관된 JSON 포맷으로 클라이언트에 전달됩니다. 전역 예외 핸들러를 통해 모든 예외를 통합 처리하며 응답은 Success, Status, MSG, 메시지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프론트엔드는 이 공통 포맷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한 분기 없이도 다양한 예외를 일관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조건을 가진 데이터를 조회할 때 단순한 JPA 메서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건이 늘어날수록 쿼리 가독성은 떨어지고 조인이나 정렬, 페이징 로직이 함께 들어가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직관적이고 유지보수하기 쉬운 쿼리 방식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쿼리 DSL을 도입했습니다. 쿼리 DSL은 자바 코드 기반으로 쿼리를 작성할 수 있어 조건 분기나 페이징, 정렬 로직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JPQL은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한 번에 표현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인 패치를 활용해 여러 엔티티 관계를 효율적으로 조회하거나 서브 쿼리나 그룹 바이 같은 복잡한 쿼리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 유연한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쿼리 DSL과 JPQL을 적절히 병행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조회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 결제 기능을 위해 외부 결제 모듈인 토스 페이먼트 API를 연동했습니다. 오른쪽 화면처럼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익숙한 UI 환경 속에서 직관적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 승인 요청은 토스 서버의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되며 정상 응답이 오면 주문을 확정 처리하고 실패 시에는 적절한 에러 로그를 기록해 전체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된 후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이 페이지 내에서 결제 내역과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별 결제 방식, 금액, 상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오른쪽 명세서 화면에서는 주문 정보와 결제 상세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스 API 연동을 통해 자체 구현보다 빠르게 그리고 사용자 경험까지 고려한 결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의 관심사나 소비 흐름은 시간대에 따라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반응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주기 인기 키워드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레디스를 활용하여 시간 단위로 인기 상품 키워드를 집계하고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시간별 키워드 집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페이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징크바이 명령어를 통해 카테고리별 키워드 점수를 누적하고 정해진 시간 단위로 Z셋의 상위 키워드를 조회해 프론트를 노출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키워드 집계와 노출이 모두 실시간으로 반영되며 API 성능도 레디스 기반이라 가볍고 빠릅니다. 이렇게 수집된 인기 키워드는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으며 카테고리 영역에도 반영되어 사용자에게 더 유의미한 쇼핑 흐름을 안내합니다. 시간대별 변화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보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탐색할 수 있고 관리자는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회고입니다. 트러블 슈팅 및 FE 개발자님과의 협업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개발 중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덱싱 문제,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 DB 설계 문제, 도커 환경 리소스 참조 등 초기 환경 설정이나 구조 설계에서 비롯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해결 과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라스틱 서치 인덱싱 문제입니다. 로컬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색인되었지만 배포 환경에서는 자동으로 색인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동으로 색인하는 로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지 이니셜라이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반환 DTO에 연관된 엔티티 객체 자체를 포함시키고 그 안에서 필요한 필드 값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트랜잭션 범위 밖에서 지연 로딩된 연관 객체에 접근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하이버네이트가 프록시 객체를 초기화하지 못해 레이지 이니셜라이전 익셉션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관된 엔티티를 그대로 넘기는 대신 필요한 필드만을 추출한 별도의 객체 DTO를 정의하여 명시적으로 값을 매핑한 후 반환하는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랜잭션 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로딩한 상태로 안전하게 DTO에 담아 전달할 수 있었고, 레이지 이니셜라이전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DB 설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초기 ERD 설계 당시 엔티티 간의 연관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실제 구현에 필요한 키값이나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요구사항 변화에 맞춰 DB를 계속해서 리팩토링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은 도커 환경에서 발생한 리소스 참조 이슈입니다. 로컬에서는 잘 되던 API 호출이 컨테이너 내부에선 IP 충돌이나 네트워크 경로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커 내부 전용 IP를 확인하거나 호스트 다커 인터널을 활용하여 환경별 접속 경로를 분리 설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장면입니다. 먼저 회원 가입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검증하는 로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8자 이상 및 특수 문자를 포함해야 비밀번호가 제대로 입력됩니다.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역시 휴대폰 번호 검증 로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별명은 중복 확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우편번호 API를 통해 우편번호 검색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또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이메일을 넣으면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이메일을 통해 인증번호를 받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된 후에 방금 회원가입한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시도하면 로그인이 성공합니다. 다음은 소셜 로그인입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네이버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네이버 계정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 로그인입니다. 카카오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계정에 연동되어 있는 카카오 계정을 통해 사이트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마지막은 구글입니다. 구글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연결된 구글 계정들이 표시가 되고 계정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검색 및 인기 검색어 변경입니다. 상품 검색은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여 높은 성능의 검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명을 전부 입력하지 않아도 상품명이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상품이 떠오르게 됩니다. 상품을 조회하게 되면 상품에 있는 카테고리의 조회수가 레디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레디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증가한 카테고리 점수를 통해 실시간 인기 카테고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상품들을 카테고리별 조회 및 최신 인기 마감 순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뜨게 됩니다. 최신순은 상품이 등록된 최신순으로, 인기순은 관심 상품 순이 많은 대로, 마감 임박 순은 마감 시간이 가장 가까운 대로 나열됩니다.
다음은 마이페이지 주문 내역 및 결제 내역입니다. 회원 로고를 클릭하면 마이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에서는 방금 주문했던 반팔티의 주문 내역과 배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결제 내역입니다. 결제 내역을 클릭하게 되면 자신이 결제했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결제입니다. 먼저 반팔티를 검색하겠습니다. 반팔티에 들어가게 되면 수량을 선택하고 공동구매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배송 정보 입력으로 이동합니다. 배송 정보는 기존에 회원에 있던 배송 정보를 받아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배송 요청 사항 및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동된 토스 페이먼츠 API를 통해 결제 화면이 뜨게 됩니다. 토스 페이먼츠 API UI에서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결제 성공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상품의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 카테고리, 세부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고 상품 정보를 알기 위한 URL을 입력하고 상품 설명 및 상품 이미지를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품 등록 요청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관심 상품 등록 및 삭제입니다.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하트를 누르게 되면 해당 상품을 관심 상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저 옆 헤더에 하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심 상품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관심 상품으로 등록된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하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심 상품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입니다. 마이 페이지 및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구매 내역이 있는 상품에 대해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리뷰 관리에서는 리뷰를 작성 가능한 상품의 화면에 뜹니다. 리뷰 작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뷰 작성 보달이 뜨게 되고 이미지 및 리뷰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면 리뷰가 작성됩니다. 작성한 리뷰는 작성한 리뷰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이번 달 총 매출 및 여러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상품 관리에서는 등록된 상품 목록과 상품 관리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관리에서도 등록된 공동구매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문 관리에서는 전체적인 주문의 내용과 상태별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리뷰 관리에서는 유저들이 단 리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